인천공항 제1터미널 VIP 라운지 오후 5시.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윤성은 검정 뿔테 안경을 살짝 올리며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 코드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죠. 베를린에서 드디어 우리가 만든 공항 AI 시스템을 전 세계 앞에 공개합니다. 윤성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는 떨림이나 흥분보다는 차분한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에어센스랩이 최근 따낸 유럽연합 공항 출입국 시스템 통합 기술 계약의 규모는 무려 1조 2천억 원이었어요. 한국 기업으로서는 전례 없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그뿐만 아니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항공기술 박람회 기조연설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윤성은 잠시 노트북에서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륙하는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하늘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경북 구미 시골에서 자란 그에게 비행기는 머나먼 꿈 같은 존재였어요. 하늘을 나는 거대한 철덩어리를 보며 언젠가 저 안에 타보고 싶다던 소년의 마음이 문득 떠올랐죠. 지방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제대 후 독학으로 머신러닝을 공부했던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밤새워 코딩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던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학벌도 배경도 없었지만 오직 기술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없이 문전박대를 당했던 초창기가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윤성은 말 대신 실력으로 증명해왔어요. 라운지 한쪽에서는 비즈니스맨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여유로운 몸짓을 보며 윤성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처음 해외 출장을 나갔을 때의 어색함, 국제회의에서 느꼈던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술에 대한 확신과 수많은 경험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김지연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사장님, 탑승 시간입니다. 베를린 날씨가 좀 쌀쌀하다고 하니 코트 챙기셨죠? 윤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덮었어요. 가방을 메고 일어서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큰 성공을 앞둔 사람치고는 너무나 차분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윤성다운 면모였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대신 내면의 강인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베를린 국제공항에 도착한 지 2시간 후 윤성은 박람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항공 미래 2030이라는 현수막이 거대하게 걸려있는 입구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개의 줄이 나뉘어져 있고 각각 다른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출품업체, 귀빈연사, 일반 입장 등의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성은 초청 연사용 배지를 목에 걸고 메인 입구로 향했어요. 배지에는 기조 연설자 마이너스 이윤성 에어센스랩 대표이사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 클라라 슈나이더가 그를 불러 세웠어요. 실례합니다. 클라라는 윤성의 배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 줄은 기술자나 스태프용입니다. 관람객 입구는 저쪽이에요. 그녀의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는 단호했습니다. 윤성은 잠시 멈춰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초청 연사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하진 않았지만 정확했어요. 클라라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어요. 그녀는 윤성의 외모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장은 단정했지만 명품 브랜드는 아니었고 가방도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의 아시아인 외모가 클라라의 선입견을 자극했습니다. 확인되기 전까지 잠시 대기해주세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주변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윤성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백인이었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죠. 아시아 남자가 기조 연설을 한다고? 하는 시선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아예 노골적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어요. 바로 그때 금발의 중년 남성이 귀빈 통로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윤성과 비슷한 배지를 차고 있었지만 클라라는 그에게는 배지조차 자세히 보지 않고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심지어 그 남성의 가방을 들어주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성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익숙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실망감이었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수없이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윤성은 여전히 입구 옆 대기석에 앉아 있었어요. 클라라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컴퓨터를 뒤졌지만 계속해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초청 연사가 맞으신가요? 혹시 통역사나 기술 지원 스태프는 아니신지요? 클라라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옳다는 듯한 어조였죠. 윤성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김지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간단했어요. 감정적인 어조도 없었고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유럽연합 공항 시스템 담당 임원에게 제 상황을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납품할 시스템의 설계자가 지금 행사장 입구에서 막혀 있다고 말이에요. 윤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윤성은 한마디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노트북을 꺼내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클라라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윤성이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의 차분한 태도와 유창한 영어,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클라라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람 회장 안에서는 기조 연설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사가 나타나지 않자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이윤성 씨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이라는 급박한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죠. 행사 진행팀장은 계속해서 윤성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들을 수 있었어요. 한편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던 에릭 바움은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술 전공 학생인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윤성의 차분한 태도와 전문적인 모습이 단순한 관람객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클라라가 워낙 확신에 차서 행동하고 있어서 쉽게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지연 실장의 연락을 받은 직원들이 즉시 유럽연합항공청과 박람회 주최 측에 연락을 취했어요. 동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김지연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지금 박람회장 입구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보세요. 박람회장 내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기조 연설자가 등장하지 않아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주최 측 관계자들은 혹시 기술 보안 문제인가? 아니면 인종차별 문제로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며 초비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의 대형 계약이 걸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테레사 벤틀리 운영본부장이 급하게 입구로 향했어요. 그녀는 전직 공항 운영자 출신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화상회의로만 보던 윤성을 실제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죠. 그녀는 이미 윤성의 프로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지방 공고 출신에서 독학으로 성공한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연합 전체 공항 시스템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윤성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없고 초조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상 범위 내인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항의를 했을 텐데 윤성은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거든요. 클라라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상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뿐이었어요. 동료 직원들도 하나둘 이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클라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박람회장 안팎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있는 이윤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과 같았어요. 주변은 온통 혼란스러웠지만 그 자신만은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박람회 고위 임원진이 직접 입구로 나왔습니다. 테레사 벤틀리를 비롯해 3명의 임원이 윤성을 마중 나온 것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당황과 사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테레사의 뒤를 따라온 2명은 유럽연합항공청에서 파견된 고위 관계자들이었어요. 이윤성 씨, 정말 죄송합니다. 테레사가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성은 천천히 일어나 악수에 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분노나 원망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이해심이 느껴질 정도였죠. 클라라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거부했던 남자가 바로 오늘의 기조연설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충격과 공황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성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 뒤에 있는 시선이 문제입니다. 윤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비난하는 어조가 아니라 마치 사실을 설명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테레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귀빈 전용 통로로 윤성을 안내했습니다. 저희가 특별 에스코트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입구에서 구경하던 자원봉사자 에릭 바움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클라라에게 제지당해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는 클라라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성은 임원들과 함께 박람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차분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일정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 걷는 임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박람회장 메인홀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윤성이 무대 뒤편으로 들어서자 스태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객석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사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야?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독일어로 나눈 대화였지만 윤성의 외모를 보며 하는 말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시아 사람이 유럽연합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정말 신기하네. 다른 관객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담겨 있었어요. 무대 아래 앞줄에는 클라라도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업무상 박람회를 참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바닥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입구에서 막았던 그 남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 동료들도 슬슬 이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클라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다음은 에어센스랩의 이윤성 대표께서 미래공항 시스템의 혁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윤성은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묘한 긴장감이 홀 전체를 감쌌어요. 윤성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지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에릭은 객석 한쪽에서 윤성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의 존재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성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적인 설명이나 회사 소개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만든 기술은 사람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통과시켜주는 것입니다. 윤성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들릴 만큼 명확하고 강인한 음성이었습니다. 영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진실한 느낌을 주었어요. 하지만 가끔 기술보다 먼저 작동하는 게 있죠. 바로 시선의 선입견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마치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라라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윤성이 계속 말했어요. 기술적 검증도 있었고 상업적 협상도 있었죠. 수많은 회의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끝없는 수정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관문은 뜻밖의 곳에 있었어요. 바로 이 건물의 입구에서 말이죠. 홀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오늘 1시간 넘게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윤성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의 동요가 없었어요. 제 배지를 의심받으며 제 자격을 증명해야 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정말로 공정한가? 아니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닐까? 윤성은 잠시 물을 마셨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홀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편견이 개입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조용한 박수 소리가 뒤쪽에서 시작되었어요. 에릭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박수는 점차 앞으로 번져나갔고 마침내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윤성의 용기와 솔직함에 감동을 받았어요. 클라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이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윤성이 박수가 잦아든 후 다시 말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공항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윤성은 발표 자료를 넘기며 본격적인 기술 설명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미 청중들의 마음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과 품격 있는 태도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거든요. 기술적인 내용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았어요. 발표가 끝나자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술적인 질문보다는 윤성의 철학과 가치관에 대한 질문들이 더 많았습니다. 혁신은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공항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윤성은 다시 평범한 관람객처럼 박람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건넸지만 그는 모든 이에게 정중하게 응답했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과 학생들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에릭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제가 기술을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기술자가 되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윤성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악수에 응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입니다. 박람회장 한쪽에서는 클라라가 홀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윤성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성이 그녀를 먼저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괜찮습니다. 윤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오늘 일을 통해 우리 모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라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솔직함이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윤성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박람회장 밖으로 나오자 이미 소셜미디어와 각종 블로그에서는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박람회 입구에서 일어난 일 아시아 기업가가 겪은 차별, 침묵으로 답한 진정한 리더십, 품격으로 편견을 이긴 기술자 같은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외신에서도 이 소식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이 윤성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늘 일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레사 벤틀리가 윤성을 배웅하러 나왔어요.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보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윤성이 답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김지연 실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일로 오히려 더 큰 화제가 되었네요. 벌써 여러 나라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윤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거든요.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베를린 공항 귀국행 대기실에서 윤성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성은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접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베를린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윤성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때로는 당신의 자리를 증명하는 가장 강한 방법이 그 자리를 지키는 품격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모든 경계가 사라져 보였습니다. 국경도, 인종도, 편견도 모두 작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윤성은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 도착한 후 윤성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각종 시상식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연구실에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과 소수자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어요. 실력과 품격으로 편견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윤성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했던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몇 달 후 에어센스랩의 공항 시스템은 유럽 전역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용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윤리적 알고리즘이었죠. 이것은 베를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윤성이 직접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한 사람의 품격 있는 행동이 작은 파장을 만들고 그 파장이 점점 커져서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윤성은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